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7월 6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가 또다시 종가상으로 저점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중요한 2300포인트 라인을 또 종가상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위기 또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또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갈리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어제 미국 시장도 좀 마찬가지였죠.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나스닥이 무려 1%가 넘게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어제 유럽 시장의 특이점은 이 독일 시장이 저점을 장대 음봉으로 크게 이탈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다우와 나스닥도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나스닥은 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모든 지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훨씬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승한 것은 조금은 언밸런스한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시장도 이 나스닥의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어가질 못하고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장 초반에 두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시장도 이렇다 할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 주도주의 흐름은 전혀 없었고요. 진짜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진짜 잡주 같은 종목들만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재미없는 시장입니다. 예, 그렇게 좋은 종목들의 출현이 없는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 시장이었고요. 자, 공구음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공구음원 좀 대응을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이 자리에서 대응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도 장 초반에 좀 입지 물량으로만 대응을 해봤어요. 여기 아래 꼬리 줄 때 아래쪽에서 좀 매수를 해봤고요. 바로 1분 만에 반등이 한 10% 가까이 나와서 저는 분할로 매도하면서 빠르게 좀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랬더니 뭐 더 슈팅이 엄청나게 나왔죠. 오늘도 20% 이상 반등이 나왔고 또 장 막판에 이렇게 이제 완전 투매가 떨어졌죠. 이 아래 꼬리 자리 이탈을 시키면서 여기서부터 투매가 시작돼서 어제 만들어졌던 상한가 종가 자리 이탈을 시키면서 완전히 투매가 떨어졌죠. 자, 여기가 이제 3차 하락 VI에 들어가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제가 하락 VI 들어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좀 했고요. 반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한 10% 정도 반등 구간,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수익을 챙겼는데 여기서는 사실 흐름을 보기 위해서 몇 주 사지 않았고요. 그냥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매수를 좀 해봤는데 반등이 뭐 말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이게 저점 대비 30%가 넘는 반등이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40%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장난질이죠. 정말 무서운 드라이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고점 대비 하락률도 거의 한 40%가 넘어가거든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40%니까 반등은 거의 한 70% 가까이 반등이 나와야 이게 뭐 본전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구간이 40%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0%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흐름 지켜보는 차원에서 매수 대응을 해서 뭐 짧은 구간 10%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하는 구간 좀 대응을 해봤고요. 장 초반에 좀 입지 물량만 매수를 해서 빠르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더니 뭐 20%가 넘게 반등이 나와서 좀 아쉬웠고요. 자, 여기는 이제 흐름 보는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0% 반등이 나와버렸죠. 자, 이렇게 이제 10% 가까이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구먼 좀 대응을 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옴니 시스템 대응을 좀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시가gen 매매 대응을 좀 했어요. 시가gen 매매 대응을 좀 했는데 음봉을 완전히 죽어서 손실로 좀 끊어냈고요. 자, 일봉상의 이제 지지저항 라인이 2680원짜리입니다. 그 자리가 요 정도 되고요.
자, 요 정도 구간인데 여기까지 아침에 일찍 빨리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터치를 안 하고 제가 여기다 매수 대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좀 떨어질 때 또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이 나와서 아, 요거 안 주고 가려나 싶어서 제가 조금 위쪽에다 매수 대기를 해놨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됐는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졌죠. 그리고 나서 힘이 없이 빠르게 이제 반등을 못 주는 모습이라 여기서 이제 반등 줄 때 여기다가 제가 빠르게 좀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마이너스 0.8%인가 9%인가에서 이제 손절로 좀 잘라냈어요. 그래서 짧은 구간 좀 잘라냈고요. 반등을 할 종목이었다면 이렇게 깊이 안 빠지고 뭐 빠지더라도 1% 정도나 빠질까요? 그리고서 빠르게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시가견 매매 대응을 할 때는. 근데 얘는 좀 깊게 빠졌고 반등도 빨리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빠르게 좀 정리를 했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줬으면은 요 구간 수익 챙겼겠죠. 요 구간이 반등이 그래도 한 2%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주고서 이제 반등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때 여기서 좀 체결이 됐다면 좋은데 여기서도 안 줘가지고 아쉽게 이제 여기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오히려 아래쪽으로 빠져서 반등 나올 때 뭐 한 1%도 채 안 되는 구간에서 손실로 잘라내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옴니 시스템 매매 마쳤고요. 자, 이렇게 오전에 두 종목 대응하고 저는 오늘 시장은 좀 관망을 했습니다. 뭐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전혀 반등을 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코스닥은 조금 좋았지만 코스닥도 윗꼬리를 달고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여지없이 이제 코스피 시장은 2300포인트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바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이 또 오늘 계속 움직였죠. K옥션이 점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살짝 풀리고 다시 이제 상한가를 말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어제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모아데이터가 갭상승을 띄운 이후에 아랫꼬리를 살짝 주고 바로 치고 올라가서 얘도 이제 상한가를 좀 지저분하게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뭐 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들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공구음원은 좀 무너졌죠. 일봉상의 이제 공구음원 모습을 보면 이제는 진짜 이제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역대급 거래대금의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고 분봉상 흐름도 이렇게 한 차례 매도하고 들었다가 다시 한번 매도를 했잖아요. 이 구간 짧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을 정리할 만큼 일단은 1차적으로 정리는 나왔다. 물론 아래쪽으로 깊게 빠진 다음에 뭐 설거지 파동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파동은 끝났다. 좀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퀘스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전부 다 이 거래 대금이 약합니다. 호가도 얇은 종목들이고 시총도 약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IKS 같은 경우는 디포커스 인수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분봉상 움직임은 급등이 바로 나오고 상한가 찍고 흔든 다음에 이제 다시 상한가 말고 바로 굳혔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상한가를 강하게 굳힌 건데 역배열 구간에 계속해서 일봉상의 최저점 구간에서 상한가가 첫 번째로 나오는 그런 패턴에 속하는 종목이라고 또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래대금도 약하고 일봉상의 위치도 별로고 시총도 약한 그런 가벼운 종목, 좀 잡스러운 종목에 속하기 때문에 내 움직임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합니다. 인포바인이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이제 종가상으로는 이런 매물대들을 좀 벗겨내는 구간으로 상한가가 들어가서 기술적인 차트 상에서의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거래대금도 그나마 이제 이런 가벼운 종목들 중에는 한 230억 정도가 터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이제 무상증자 기대감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상한가가 굉장히 약하게 들어갔죠. 여기서 이제 뭐 고점 뚫고 가는 모습은 나쁘진 않았어요. 이런 데서 돌파 나오는 거는. 근데 뭐 거래대금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봉상의 모습은 조금은 좋아 보이지만 이 종목도 내일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RBW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무상증자 이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기대감 이슈로 상한가에 들어갔고 똑같죠. 일봉상의 위치.
완전 역배열의 바닥권에서 처음 나오는 상한가. 분봉상 얘도 이제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좀 거래 대금을 실질 못하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고 뭐 요런데 이제 돌파하는 흐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워낙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채 200억이 안 됩니다. 200억 조금 안 되게 터졌죠. 200억 정도 터졌네요. 이 종목도 같이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비릭스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증자 기대감 이슈로 나왔고 일봉상의 차트 똑같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 모습인지 참 신기합니다. 모비릭스, RBW 다시 볼까요? 똑같죠. 자, 모비릭스도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약하고요. 거래대금 채 뭐 200억도 안 터졌고 분봉상 흐름 보면 다 비슷하죠. 움직임이 전고점 뚫고 가는 모습은 비슷하게 좋은데 얘는 그래도 상한가를 일찍 잘 굳혔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원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차트들이 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거래대금 채 100억도 안 터졌네요, 얘는. 그리고 분봉상 흐름 보면 얘도 뭐 비슷하게 흐름을 가져갔고요. 오늘 비슷한 종목들, 비슷한 일봉 위치에 비슷한 거래대금으로 대부분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가벼운 종목들이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위치 완전히 별로라는 것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이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최악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종가상으로 이탈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제 기술적인 모습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또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전혀 지금 시장을 진입할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서 한 차례 제가 저점 이탈하면서 이런 투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강한 투매가 떨어질 때는 진짜 장대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가 안 터지면서 계속 저점을 낮추죠.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거래를 월등히 넘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대 음봉 거래량이 터질 때 장대 음봉이 터지는 구간이 진짜 투매가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이 만들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을 당연히 내가 맞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저점을 이탈을 했지만 다시 바닥을 만들고 뭐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거나 아랫골이 길게 달리는 양봉으로 쭉 뽑아 올려주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때 동참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나는 바닥을 만들어 줬어라는 캔들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 됐을 때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좀 버텨주는 흐름이죠. 코스닥 시장은 의외로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 5일선도 이탈을 하질 않았어요. 탄탄하게 이 쌍바닥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시장의 하락을 부추긴 요인이 바로 중국의 시안에 또다시 7일간의 방역 통제 봉쇄를 한다라는 이슈가 중국에서 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봉쇄를 푼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봉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의 하락이 굉장히 컸던 이유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어제 잠깐 양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게 뭐 개인들을 진짜 농락하는 수급이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또다시 이 외국인이 3천억이 넘게 매도를 하고 오늘 또 기관이 엄청난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6천억을 넘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저점을 이탈시킨 또 주범이 돼버렸죠. 이 금융투자 수급이 항상 이런데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지 않는 수급 주체인데 그동안 좀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더니 여지없이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이 수급 주체죠. 금융투자.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의 저점을 좀 이탈을 하는 흐름이 만들어졌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기관이 뭐 약간 플러스긴 하지만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던지고 있죠. 오늘도 이제 개인만 수급이 플러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수가 없고요.
자, 어제 제가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환율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로 들어왔다. 이거는 좀 언밸런스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결국엔 오늘 환율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게 월봉상 보면은 완전 역대급 신고가거든요. 이게 한 12년 내 최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외국인의 수급은 좀 이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국 오늘 또다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와 더불어 시장이 좀 저점을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국제유가가 어제 WTI 같은 경우는 10%가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시장에 좋은 역할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빠진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로 인해서 그 이유로 빠진 거기 때문에 시장에는 좋은 이슈가 아닌 거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한 거고 결국에는 시장은 더 아래로 빠졌다. 자, 빠르게 이 저점을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오늘 종가 저가의 음봉 캔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한 차례 또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고요. 거래가 실리면서 조금은 실렸죠. 실리면서 빠진 것도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또 오늘 저녁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다라는 부분도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미국 시장이 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2분기 실적 시즌에 기업들의 실적 기대치가 이제 선반영이 되는 거죠. 삼전에 의해서. 그래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연설도 있고요. 그리고 8일 날 또 실업률과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시장의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하고 시장이 어느 쪽 방향으로 자리를 잡는지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고요. 이번 주도 갖가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시장이 헤쳐나가는지 아니면 아래쪽으로 정말 좀 강하게 투매가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대응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